이번 영상은 로마 제국 쇠망사 1권 10장을 요약한 내용 5편입니다. 발레리아 황제가 페르시아의 샤푸르 왕에게 포로로 잡힌 후 로마가 급격히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페르시아 왕 샤푸르가 말에 올라탈 때면 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의 목을 발판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치심으로 사망한 발레리아누스를 샤푸르 왕은 피부 속에 짚을 채워 넣어 페르시아의 가장 유명한 신전에 오랫동안 보존하도록 했다는데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발레리아누스가 로마 황제 중에 유일하게 적의 포로가 된 황제인 것은 확실하지만 샤푸르가 발레리아누스에게 한 행동은 합리적으로 추측할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갈리에누스는 공동황제였던 아버지 발레리아누스의 소식을 듣고 나는 내 아버지도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알고 있었다. 그분이 용감한 사람답게 행동하셨으니 만족할 따름이다. 라고 냉정한 태도로 공언했습니다. 갈리에누스는 공동황제에서 단독 황제가 된 것을 속으로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다방면에서 천재성이 있기는 했으나 정작 황제의 의무로서 관심 가져야 할 전쟁과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거듭되는 침입과 패배, 반란에 관한 소식마저 무심하게 웃는 얼굴로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분노하다가도 유혈 사태의 염증을 느끼게 되면 온순하고 나태한 성격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저자는 갈리에누스의 통치 기간에 30명의 참칭자들이 나왔다는 기록이 있지만 고증을 거쳐서 나온 참칭자는 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제의 칭호를 취했던 장군들은 황제로 추대될 만큼 존경받는 인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19명의 참주들 가운데 원로원 의원은 테트리쿠스 한 사람뿐이었고 귀족도 피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피소는 누마 왕 28대 손이었으며 카이사르의 폭정에서 살아남은 칼푸르니우스가 태생이었습니다. 피소는 비록 갈리에누스 황제에 맞서 싸우다 죽었지만 황제의 허락을 받아 추모하는 기념물을 제작하기로 할 만큼 존경을 받았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사망한 발레리아누스와 아들 갈리에누스는 공동황제였는데 아버지 발레리아누스에 대해서는 신하들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아들 갈리에누스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인한 반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역을 생각하는 자들도 변덕스러운 군대의 폭력성 또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군대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황제가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단 황제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선포되는 순간 반역에 연루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니 실제로 반역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투르니누스는 황제로 등극하던 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이렇노라. 유능한 지휘관을 잃었노라. 그리고 매우 비참한 황제를 만들었노라. 사투르니누스의 예언은 적중에서 19명의 참주들 가운데 안정된 삶을 누리거나 자연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황제의 자의를 잇는 순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본토와 로마시 그리고 원로원은 일관되게 갈리에누스의 대의 명분을 지지했으며 로마 제국의 황제로 생각했습니다. 갈리에누스가 페르시아 왕을 몰아낸 오다이나투스의 공훈을 인정한 것은 오다이나투스가 갈리에누스에게 언제나 정중한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다이나투스는 반란에 가담했지만 페르시아를 몰아낸 공로로 사면받고 원로원의 승인을 얻어 아우구스투스의 칭호를 얻게 되었으며 동방의 총독까지 됩니다. 사실 갈리에누스는 오다이나투스를 제압할 여력이 없었고 오다이나투스가 샤푸르 1세에게 빼앗겼던 동방의 로마의 영토를 대부분 찾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다이나투스는 조카에 의해 연회 중에 암살되었고 그의 부인 제노비아가 쿠데타를 제압하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내세우고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다이나투스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 하이란 1세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제노비아가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암살자 마에오니우스를 부추겼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야심가였던 제노비아는 팔미라 제국을 잘 다스렸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잦은 반란과 황제들의 옹립은 결국 신하와 지지자들 모두를 파국으로 몰았습니다. 군대에 대한 보상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쥐어짜낸 기부금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황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약탈과 잔혹행위를 자행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반역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자신의 휘하 부대와 속주들까지도 피해를 겪었습니다. 일리리쿰에서 황제를 사칭했던 인게누우스를 진압한 후 갈리에누스가 대신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보낸 매우 난폭하고 잔인한 내용의 명령서를 보면 그 참상을 알 수 있습니다. 무기를 들고 나섰던 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네. 전투를 통해서만이라도 그 정도 효과는 거둘 수 있었을 것이네. 모든 연령대의 남성은 전멸시켜야만 하며 다만 어린아이와 노인을 처형할 때는 짐의 평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게. 인게누우스가 황제인 양 행동했던 자임을 잊지 말고 그를 찢어 죽여 잘게 조각내도록 하게. 짐이 그대에게 짐의 손으로 친히 글을 써보내는 것은 그대에게 짐의 감정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네. 로마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분열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침략자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야만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로마의 심장부로 그들을 끌어들이는 어리석은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는 최하층조차도 통치권이 극도로 약화되었다는 것을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칠리아 섬은 지리적인 여건상 무방비 속주였습니다. 이곳에서 한동안 노예와 농민들로 구성된 방자한 무리가 약탈을 일삼으며 이 지방을 통치했는데 이 지역에는 부유한 원로원들의 비옥한 사유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막심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필리푸스의 아들이 구상을 하여 뛰어난 완성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략 30만 명의 자유시민과 비슷한 수의 노예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나 기질에 있어서는 허영심이 많고 변덕스러운 그리스인의 기질과 고집이 세며 미신을 잘 믿는 이집트인들의 기질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기질로 인해 사소한 일로 화를 내기도 하고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고 그의 아들 갈리에누스가 게으름을 피우게 되자 시민들은 분노했고 12년 이상 내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동으로 인해 알렉산드리아는 옛 모습을 잃고 피폐해진 모습만 남았습니다. 아름다웠던 브루키온 지구는 황량한 상태가 되었는데 저자가 살던 18세기에도 여전히 그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사우리아에서 황제를 사칭했던 트레벨리아누스가 일으킨 반란은 작은 속주의 보잘것없는 반란이었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은 반란이 실패하자 본연의 야만적인 생활 양식으로 되돌아가서 타우루스 산맥의 한 지맥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경작하며 생필품은 조달했고 사치품은 약탈을 통해 충당했습니다. 고립으로 인한 무기력에 빠져있던 그들은 킬리키아의 서부 지방 및 산악지대를 장악했습니다. 이 지역은 유명한 해적 집단의 본거지였는데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대폼페이우스의 지휘 아래 거의 전체 병력을 투입하였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자연재해나 질병 등 여러 가지 암울했던 상황이 펼쳐졌는데 무엇보다도 힘이 들었던 것은 오랜 기간 계속된 대기근으로 인한 배고픔이었습니다. 기근이 들면 음식이 부족해지고 불결해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염병이 뒤따랐습니다. 250년에서 265년 사이에 로마 제국의 거의 모든 속주를 휩쓸었던 맹렬한 전염병으로 매일 5,000명이 죽었으며 주민이 완전히 절멸된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했는데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알렉산드리아의 배급 명부입니다. 이 명부를 바탕으로 유추해 볼 때 과거 40세에서 70세의 인구와 갈리에누스 치세 이후까지 살아남은 14세에서 80세의 인구가 비슷했다고 하니 인구가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근거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다른 곳에도 적용되었다면 인류의 절반이 사망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권 10장에서는 로마가 여러 부족들의 침입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페르시아의 포로가 됨으로써 나라가 불안해졌고 19명의 참주들이 나올 만큼 혼란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근과 굶주림으로 인한 전염병이 생겨 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갈리에누스 황제의 무능은 로마의 쇠망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로마 제국 쇠망사 1권 10장을 요약한 내용 5편이었습니다.